안녕하십니까. 일반 기계기사 필기시험 2020년 1, 2회차 다섯 번째 시간 기계 제작 및 기계 동력학 시간이 되겠습니다. 국제 단위 체계 SI 단위라고 하죠. 1뉴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거 이제 우리가 공학 단위와 SI 단위를 구분하는 기준에서 우리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이 공학 단위에서는 1kg 포스라고 하는 요 F라는 말 자체가 중력 가속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SI 단위에서는 1뉴턴, 이게 바로 힘의 단위입니다. 힘에는 1kg 폴스 1뉴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뉴턴과 1kg 폴스를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뉴턴은 F = ma라는 식을 이용해서 F는 ma라는 식을 이용해 가지고 1뉴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턴의 가속도의 법칙에 F = ma가 있죠. 제2법칙에는. 그래서 이 ma는 m은 질량이고요. a는 가속도예요. 요 m은 뭐다? 질량, a는 가속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과 가속도의 관계를 우리가 단위계로 나타내면 질량은 킬로그램이고요. 가속도는 메타 퍼 세카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요 가속도는 메타 퍼 세카 제곱이죠. 메타 퍼 세카의 제곱. 요 질량은 킬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킬로그램 메타 퍼 세카 제곱을 1뉴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뉴턴은 1kg 메타 퍼 세카의 제곱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뉴턴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고 1kg 폴스라는 것은 1kg 폴스는 질량 1kg과 뭐예요? 중력 가속도 F니까요. F는 9.8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중력 가속도니까요. 그래서 9.8 메타 퍼 세카의 제곱이 바로 F예요. 그러니까 1kg 곱하기 9.8 메타 퍼 세카 제곱 이렇게 해서 1kg 폴스는 9.8 곱하기 1은 9.8이 되죠. 9.8 kg 메타 퍼 세카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1kg 폴스는 얼마냐? 9.8 kg 메타 퍼 세카 제곱. kg 메타 퍼 세카의 제곱을 다른 말로는 뉴턴이라고 하니까 9.8 뉴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알아둬야 되지만은 1kg 폴스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9.8 kg의 질량을 가속도 기준으로 1m per 세카 제곱의 가속도로 힘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1kg 폴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이걸 묻고 있죠. 1뉴턴이라는 것은 1kg의 질량을 1m per 세카의 제곱만큼의 가속도에 힘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질량이 1m per 세카 제곱의 가속도를 주는 힘이다.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래서 공학 단위와 SI 단위계의 일반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8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0도로 기울어진 표면에 질량 50kg 블록이 질량 M인, 요 M입니다. 질량 M이라고 하면은 요걸 말하는 거죠. 질량 M인 추와 다음 그림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경사면과 블록 사이에 마찰 계수가 0.5일 때 이 블록을 경사면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힘이, 끌어올리기 위한 추의 최소 질량은 몇 킬로그램인가. 그럼 사실은 이쪽의 힘은 이쪽으로 가는 힘과 이렇게 우리가 힘의 분포를 수직으로 내려오는 힘, 그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힘.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각을 끼고 있는데 이 각이 이게 30도니까 여기도 30도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또 요 수직으로 또 내려가는 힘이 있겠죠. 이거는 이 질량에 이게 50kg이니까요. 50kg이니까 수직으로 내려가는 50kg이니까 질량 M 요거는 뭐예요? 사인. 요게 코사인이니까 요건 사인이 되겠죠. M 사인 3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M이 지금 50kg니까 이쪽으로 내려가는 힘은 50 사인 30도 이렇게 돼요. 그 밑으로 여기 내려오는 거는 요게 사인이면은 이쪽은 코사인이 되죠. 요게 코사인이니까 요거와 요게 같으니까 요것도 30도죠. 아까. 따라서 이거는 50 코사인 30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의 수직한 부분,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 수직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의 수직이니까 수직은 뮤 곱하기 50 코사인 30 이렇게 됩니다. 네. 각을 마찰이 작용할 때는 이 마찰에 의한 수직 힘은 뮤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힘과 이쪽에 작용하는 힘,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실질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힘이 바로 mg라는 힘이 작용하죠. 그 세 개의 힘, 이 힘과 이 힘과 이 세 개의 힘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50 사인 30도가 결국은 이쪽으로 가는 힘 마이너스 뮤 50 뮤 코사인 30도와 또 위로 올라가는 힘 플러스 mg의 합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 힘 중에서 어느 힘이 더 크냐 하면 이쪽이 같거나 이게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풀면 50 사인 30 이쪽 우변을 좌변을 이항하면 플러스 50 뮤 코사인 30도는 m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추의 최소 질량, 요거의 최소 질량은 어떻게 되냐.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50 사인 30도는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또 50 곱하기 뮤가 0.5죠. 여기서는 마찰 계수가 0.5라고 했으니까요. 0.5 곱하기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 이게 질량 mg가 여기 50kg라고 했어요. 50kg라고 했으니까 G값까지 고려해야 되겠죠. 50 곱하기 9.8이 되죠. 50 곱하기 mg가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전부 뭡니까? 여기 G가 생략돼 있어요. 여기도 G가 있고요. 여기도 50G가 있고 여기도 G가 있으니까 GGG는 GGG를 없앨 수 있죠. 공통 인수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G값이 생략이 되면 6을 풀어주면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이 되는데 질량M을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50이라고 했지만은 이 두 개의 값이 이 값과 이게 이쪽으로 가려면은 질량 M 값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는 질량 M 값을 이게 여기서 나오는 질량 M 값과 이 M 값, 이 M 값이 어느 정도면은 끌어올릴 수 있겠는가 이걸 봐야 되죠. 그래서 이걸 풀면은 M은 46.7이 나옵니다. 46.7 계산하면 46.7kg 이렇게 해서 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개의 힘,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힘인데요. 이걸 플러스 힘, 이걸 마이너스 힘, 또는 이게 마이너스 힘, 플러스 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 힘과 여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 힘과 이 힘의 합력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두 힘의 합력이 뭐 이거다. 두 힘의 합력이 이쪽이다. 이 합력의 힘이 이 합력의 힘과 이 힘과의 관계를 가지고 따져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은 이 힘과 이쪽 힘과 이 힘의 합력 조건으로 따져줘야 되는 거죠. 이 합력 조건이 이게 바로
m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내려가는 이 압력, 이 힘이 사실은 이 그림이 이렇지 이거와 이거는 같은 직선상에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수직 힘에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힘이죠. 이 압력의 힘이 예, 그래서 이 힘이 과연 얼마가 돼야 되느냐, 두 힘의 합력의 힘이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예, 그래서 82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질량이 동일한 두 개의 A, B 질량이 같다 그랬어요. 이게 뭐 M이라 그러면 이것도 M이라는 얘기죠. 구슬 AB가 있다. 초기에 A의 속도가 V로 가다가 B는 정지되어 있고 충돌 후에 A, B의 속도는 A의 에너지는 B에 전부 다 전달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A는 순간적으로 정지되고 B는 V의 속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정지하고 B는 V의 속도로 가진다. 답이 4번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것은 A 속도로 A가 질량 MV라 그러죠. 운동 에너지라고 해서 MV가 가다가 그 다음에 B 쪽에 와서 M이 B 플러스 A 쪽으로 갔다. 그래서 이렇게 이 MV라 그러는 게 AV로 가다가 B에 와서 A 플러스 B가 되어서 속도가 V가 됐다. 근데 순간적으로 A 속도가 뭐가 돼요? 제로가 됨으로 인해서 AV 이코르는 BV가 됐죠. 그러니까 AV 속도는 BV 속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는 순간적으로 여기선 정지하고 A는 정지했다는 것은 속도가 B. 그러니까 A 고루 B라는 거죠. AB 질량이 같다는 전제하에서 AV는 BV가 됐다는 거죠. B는 B의 속도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A분은 A 플러스 B가 됐다가 A가 순간적으로 정지해서 BV가 됨으로 인해서 A는 정지하고 B는 B의 속도는 V의 속도로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다음 그림과 같이 최초 정지 상태에 있는 바퀴에 줄이 감겨 있다. 힘을 가하여 줄의 가속도 A는 4t일 때 A는 얼마? 4t이라고 했고 단위는 메타 퍼 세카의 제곱 가속도죠. 이때 그래서 힘을 가할 때 여기 A라는 부분에 가속도가 4t가 걸렸다는 거예요. 바퀴의 각속도 오메가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면은 각속도 오메가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면은 몇 라디안 퍼 세카인가?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림과 같이 최초 증상 바퀴에 줄이 감겨 있고 줄의 가속도 A를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이 중요하죠. 따라서 우리가 dt분의 dv 즉 속도를 시간 t로 미분하면은 A가 된다는 거예요. 양변을 적분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걸 지웁시다. 이거 4t라고 했어요. 이걸 적분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를 이렇게 적분을 하면은 이거는 뭐가 된다? V의 함수가 되죠. V 미분을 다시 적분하면은 일반 속도 V가 되니까요. 그럼 이것도 적분을 해야 되겠죠. 뭐에 대해서? dt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적분할 때는 이렇게 적분을 합니다. 다시요. dt분의 dv가 a가 됐다는 거고요. 이걸 다시 쓰면은 dv는 a dt가 되는 거죠. 그래서 dv 이코르는 a dt를 적분을 하면은 v가 된다는 거예요. v가 되고 이렇게 뭐 제로에서 t까지 시간 t까지 ADT를 적분을 하면은 A라는 부분이 뭐라고 했어요? A는 4T라고 했어요.
A는 4t니까 인터그럴 0에서 t까지 4t dt. A 대신에 4t를 썼어요. 4t dt. 따라서 우리가 4t dt를 적분하면은 이거는 2분의 4의 t의 자성의 전체 0에서 t까지 이렇게 되죠. 뭐 t는 이거 같은 함수니까요. 4 나누면은 2t 자성이 나와. 속도 v는 2t 자성. 속도 v는 2t 자성. v는 2t 자성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이 있죠. 속도 v 이꼬는 r 오메가라는 식이 있어요. 각속도에 대해서 각속도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오메가는 뭐분의 r분의 v가 되니까요. r분의 v가 되니까 r이 지금 얼마나 0.2m라고 했죠. 그래서 0.2분의 속도 v는 풀어보니까 2t 자성이 나왔어요. 따라서 이거는 2분의 20t 자성이 되니까 10t 자성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A는 4t라는 것을 우리가 미분함수로 나타내서 dt분의 dv가 A라는 거 하고요. 그럼 dv는 A dt가 되고 요거를 적분하는 방법이죠. 적분하니까 2t 제곱이 되고 결국은 v는 r 오메가라는 식에서 오메가를 풀어서 10t 자성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좋은 문제죠. 이런 형의 문제들은 사실은 동력학적인 측면에서 움직이는 어떤 물체에 대한 가속도가 붙을 때 이 가속도를 각속도 개념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어요. 요거는 85번은 좀 문제가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어떤 이 바에 대한 해석을 다 해야 돼요. 이 바에 대한 해석. 그래서 이 수직으로 가는 힘, 수직으로 가는 힘, 그 다음에 바에서 위로 올라가는 힘, 그 다음에 바를 당기고 이쪽으로 당기면은 수평 수직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이쪽으로 가면은 이거는 이렇게 밀어내죠. 그러니까 이게 미는 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게 이 자체의 자중에 의한 힘도 수직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힘들을 다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힘의 해석이 필요하고. 움직일 때의 힘의 해석 방법이, 그래서 이와 같은 해석 방법을, 그 다음에 또 어떤 힘이 있어요? 여기서 수직으로 또 내려오는 힘이 있죠. 수직으로 내려오는 힘이 있고. 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힘들을 다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길이별, 해석을 하려면 길이별도 알아야 돼요. 요 끝단에서 요 끝단까지의 거리가 얼마인가. 그죠? 예. 그 다음에, 실제 이게 작용하는 자중에 의한 힘을 우리가 얼마로 해야 하는가.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지금 얼마나 했어요? P가 50N이라고 했어요. P 이꼬로 50N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 각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각은 세타라고 했죠. 세타라고 했어요. 세타라고 했어요. 세타가 그러면 세타가 움직이면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45도일 때부터 45도 기준으로 해서 세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의 움직임이 45도 기준일 때, 여기서 세타가 45도가 되는 순간에 공의 각속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45도일 때 각속도를 묻는 문제인데요. 봉이 움직이는 부분은 운동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자석이죠.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순간 봉 자체의 순간 RG라고 해서 우리가 순간 뭐냐 하면은
관성 모멘트 IG 값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운동 에너지 플러스 회전 2분의 1 IG 오메가 자승이라는 부분을 또 고려해야 되니까요. 뭐 회전 모멘트라고 합시다. 운동 에너지와 회전 모멘트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회전 모멘트의 합으로 나타내 가지고 푸는데, 운동 에너지에서 우리가 회전 모멘트 합에서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먼저 하나 구해 가지고 순간 중심의 원리를 또 이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순간 중심 원리를, 이 기구학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순간 중심 원리. 세 번째로는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는 일과 에너지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한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문제 나오면은 바로 문제 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그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도전하지 말고 일단은 보류 쪽으로 가세요. 그 중력가속도 G가 작용하는 경우는 9.81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작용. 그래서 마지막에 다 풀어놓고 마지막에 이 문제. 100점 맞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아주 복잡한 문제다 하면은 마지막에 손을 보고요. 거기에서 이제 꼭 이 문제를 꼭 풀어야 할 의미는 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푼다라는 정도만 여러분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푸는 방법은 그 일과 에너지의 원리, 운동 에너지 플러스 회전 모멘트 두 가지를 먼저 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의 원리를 세 번째로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처리하는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힘의 방향, 먼저 이 문제를 풀 때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자유물체들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다이아그램. 프리바디 다이아그램을 그려가지고 자유물체들을 그려서 힘의 방향을 먼저 설정해주고, 힘의 방향 설정해주고 나면은 힘을 해석해야죠. 힘을 해석하고, 그래서 순간 중심의 원리를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풀어가는 겁니다. 네, 8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프링 상수가 20뉴턴 센치와 30뉴턴 센치인 두 개의 스프링을 직렬로 연결했다. 직렬 연결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K분의 1 이꼬르는 두 개의 스프링을 K1분의 1 플러스 K2분의 1 요거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서 K1 이꼬르는 20뉴턴 센치라고 하고요. K2는 30뉴턴 센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등가 스프링의 상수값은 얼마냐? K값을 구하라. 자, 여기서 K1이 20이니까요. 20분의 1 플러스 30분의 1. 이렇게 해서 구하면은 20과 30은 60으로 하면 되겠죠. 20과 30. 서로 소가 60이에요. 공통인수를 찾아야 되죠. 20과 30 공통인수를 찾으면 60이 되니까요. 60분의 30 플러스 20이 되죠. 30 플러스 20. 그러면은 K분의 1 이꼬르는 60분의 50이 되니까 고로 K 이꼬르는 역수를 취하면 되죠. 50분의 60 해서 우리가 K 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50분의 60이 되면은 얼마가 나오나 봅시다. 50분의 60. 그러면은 뭐 이게 10으로 나누면은 50분의 60, 5분의 6이 되니까요. 5분의 6. K는 50분의 60이 돼서 답이 1.2가 나오나요? 1.2. 네, 따라서 우리가 답을
12가 아니죠. 12가. 1.2가 나오죠. 50분의 60. 여기 되겠습니다. 1.2가 되겠습니다. 1.2. 점을 찍어야 되겠네요. 1.0, 2.5, 5.0, 2.5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 86번 풀었습니다. 8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엔진 질량의 진동이 공장 바닥에 직접 전달될 때 바닥의 힘이 F0 sin 오메가 t로 전달되고 있다. 그래서 F0 sin 오메가 t라는 것이 강제 진동, 외부 진동이라 강제 진동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때 전달되는 힘을 감소시키기 위해 엔진과 바닥 사이에 스프링 K값과 스프링을 달고요. 댐핑을 달았어요. 댐퍼 C를 달았다. 이를 위해서 진동계의 고유 진동 오메가 n과 외력의 진동수 오메가는 어떤 관계를 가져가는가? 단 오메가 n은 루트 n분의 k이고 t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자, 이거를 푸는 데는 전달 함수 기준으로 전달되는 함수 기준은 R이라는 게 있어요. R이라는 것이 전달력을 감소시키는 R 값은 오메가 n분의 오메가 이렇게 나오죠. 오메가 n분의 오메가. 이놈이 뭐보다가 루트 2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진동 계수라 그래요. 진동 계수. 전달 진동 계수. 자, 진동 계수 R 이꼴은 오메가 n분의 오메가라고 하고요. 이게 루트 2보다 크다라는 것이 이렇게 돼야 돼요. 따라서 오메가와 오메가 n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요. 이 관계를 가지고 오메가 n은 오메가 n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메가 n은 작아야 된다. 루트 2분의 오메가보다 작아야 된다. 이게 성립이 되죠. 그래서 오메가 n은 루트 진동계수, 전달함수, 전달 진동계수. R은 오메가 n분의 오메가다. 이게 반드시 루트 2보다가 커야 된다. 진동계수가 루트 2보다 커야만 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달되는 힘을 감소시키기 위해 엔진과 바닥에 스프링을 달았는데, 이때 고유진동, 진동계의 고유진동과 W 사이의 관계는 뭐다? R 이꼴은 오메가 n분의 오메가예요. 이게 반드시 루트 2보다 커야 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오메가 n과 오메가는 오메가 n을 1로 넘기면은 루트 2분의 오메가보다가 오메가 n이 작아야 된다. 이러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진동 전달 계수 R, 진동 계수라고도 하고요. 90km/h 속력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100m 전방에 장애물을 발견한 후 제동을 하여 장애물을 바로 앞에 정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동력의 크기는 얼마인가? 제동력과 여기서는 제동력하고 달릴 때에 필요한 힘과의 관계. 그 제동력과 필요한 힘을 우리가 운동에너지죠. 운동에너지가 어떻다? 같아지는 부분. 정지라는 말은 이게 정지라는 말은 바로 제동력과 운동에너지가 같아지는 부분을 찾자. 따라서 제동력은 힘은 원래 F 곱하기 힘을 F라고 하면은 F는 힘을 F라고 한다 그러면은 제동력 에너지죠. 제동력에 의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같다. 제동력 에너지예요.
그래서 제동력은 Fs죠. 힘 곱하기 여기다가 뮤를 곱하면 돼요. 뮤 Fs가 여기서 마찰력이 작용하는 제동력. 운동 에너지가 같다는 2분의 1 mv 자성과 같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제동력이 크게 F를 구하라고 했어요. 따라서 F는 2뮤 S분의 1의 mv 자성 이렇게 되죠. 2 곱하기 뮤 값이 얼마인가 봅시다. 마찰 계수가 마찰 계수가 안 나와 있나? (88번에) 여기서 마찰 계수가 없을 경우에는 마찰 계수를 1로 봐야 된다. 그래서 마찰 계수 1이고요. S는 제동 거리가 100m가 되죠. 100m니까 100으로 쓰고, 그 다음에 질량 M. 질량 M은 100m 장애물을 해서, 제동, 이게 크기는 얼마인가? 여기 있네요. 질량은 1000kg이라고 있어요. 1000 곱하기 속도 V의 자성. 자, V는, 90km/h인데요. 이거를 m/s로 바꾸면은 90 곱하기 1000 m/60s 이렇게 되죠. 따라서 3600s입니다. 시간당, 시간은 3600. 따라서 3600분의 1000이라고 하면은 90 곱하기 3.6분의 1이에요. 항상 여러분 요 내용 이거는 그냥 나오면 무조건 그러면 메타포세카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3.6분의 90을 제곱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3.6분의 90, 3.6분의 90이 90의 V가 이거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오면 힘 F를 구할 수 있는데요.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3125N이 되죠. 3125N. 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마찰 계수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여기 안 나올 때는 그냥 마찰 계수가 1이라고 보면 된다. 그럼 다음 중 개의 고유 진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개의 초기 조건, 진동 물체의 질량, 개의 스프링 계수, 개를 형성하는 재료의 탄성 계수. 89번 문제에는 우리가 고유 진동수에 대한 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유 진동 F는 2파이분의 W. F는 2파이분의 W고, 요걸 다시 쓰면은 2파이분의 1에다가 루트 M분의 K,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실제 필요한 것이 뭐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기 오메가입니다. 각속도. 그래서 2파이 오메가 해서 고유진동수. 질량 M이 진동계의 진동 물체의 질량 여기 있네요. 개 스프링 계수 K 있죠. 개를 형성하는 재료의 탄성 계수. 뭐 스프링 계수나 탄성 계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할 개의 초기 조건이란 말은 이거는 필요 없죠. 개의 고유 진동에서 F 이꼬르는 K 대리라는 식과 F 이꼬르 MA라는 식에서 여기서 또 우리가
가속도와 여기 더 추가된다 그러면은 가속도 관계라고 합니다. 개의 가속도나 또 개의 뭐예요? 개의 늘어난 길이 될 가속도 A 될 이게 좀 더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개의 탄성 개수 K 값이라고 합니다. 스프링 개수나 이런 것들. 89번은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개의 초기 조건. 다음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물체가 탄성 스프링으로 지지되어 있다. 스프링 K로 지지. 초기 위에서 자유낙하 시작하고 초기 위치에서 이 자유낙하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초기 스프링의 변형량이 0일 때 자유낙하를 시작하면 다시 올라가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동 거리는 EX가 되는 거예요. EX. 변형량이 0이니까요. 스프링의 최대 변형량은 어떻게 되냐. EX만큼, 그러니까 최대 변형량은 얼마인가? 그 변형량이 KX가 mg만큼 들어왔죠. mg만큼. 질량 m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 이게 뭐야? mg죠. mg고, 변이가 kx가 mg가 됐는데, 이 mg가, 움직이는 mg가, 그래서 x의 변이는, 전체 변이는, 왔다 갔다 하는 변이죠. 전체 변이가 x만큼의 변이가 이렇게 왔다가 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변이가 그래서 kx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2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kx는 x 변이가 2mg가 된다. 왜? 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게 mg니까 전체는 2mg가 됐다. 2mg 질량이 고로 x는 k분의 2mg 이렇게 되죠. x는 k분의 2mg. 답은 90번의 2번이 되겠습니다. 쇼트피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시험 잘 나옵니다. 쇼트피닝. 공정물에 가공물에 여기다가 쇼트피닝 한다는 작은 AL2O3와 같은 이런 작은 산화 알루미나 같은 이런 거를 작은 구슬 모양으로 만들어서 두드리는 거예요. 쇼트피닝 한다. 어떤 제품이 있으면 여기다가 작은 알갱이가 떨어져 가지고 내려오면서 팍 치는 거예요. 심하게 아주 두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쇼트피닝이에요. 그래서 응력 제거 목적이 있고요. 쇼트피닝을 해서 얇은 공작물에 작은 구와 같은 생긴 거를, 구같이 생긴 것을 계속 두드려 가지고, 쇼트피닝을, 얇은 공작물에, 얇은 공작물일수록 효과가 크다. 가공 표면에 작은 해마와 같은 작용을 하는 형태로 일종의 열간 가공이다. 이게 틀렸죠. 열간 가공이다. 해마처럼 치되, 이런 것은 냉간 가공이 때리는 거예요. 고온의 온도로 열간을 하는 거예요. 가공물 표면에 가공 경화된 잔류 압축 응력층이 형성된다. 그래서
반복 하중에 의한 피로 파괴에 큰 저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종 스프링에 널리 작용한다. 쇼트 피닝 방법은. 그래서 91번에 열간이 아닙니다. 열간 가공이 아닙니다. 쇼트 피닝 두드리는 방법인데 바로 해서 잔류 압축 응력층이 형성되게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스프링에 널리 사용되고 얇은 공작물일수록 효과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주철과 같은 작은 알갱이를 고속으로 분사시켜 가지고 가공 경화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한도를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오스테나이트 조직의 굳은 조직인 베나이트와 변화시키는 항원 열처리. 베나이트를 변화시키는 오스테나이트는 오스템퍼링이 되죠. 오스템퍼링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베나이트 조직을 하면 굳은 조직인 베나이트는 오스템퍼링 조직이라. 잘 나옵니다, 시험에. 93번 전기 도금의 반대 현상으로 가공물을 양극, 전기 저항이 적은 구리 아연을 가공물을 양극을 하고요. 구리 아연을 음극. 그로 연결한 후 용액에 침지하고 통전해서 금속 표면에 미소 돌기, 용액에 침지한다는 말, 여기 중요하죠. 그냥 극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통전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방전 가공하도 연결할 수 있는데 용액이라는 말이 들으니까 전해연마예요. 알겠죠? 용액에 침지해서 이게 전해질 용액에다 침지시키죠. 잘 플러스 마이너스 잘 통하는 그런 전해질 용액이어야 돼요. 금속 표면의 미소 돌기 부분을 용해하여 거울면과 같이 광택이 나게 하는 것이다. 전해연마. 이거 특수 가공 분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방전은 플러스 전극과 마이너스 전극을 서로 부딪히게 해서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가공하는 방법이거든요. 슈퍼 피니싱이라는 것은 숫돌을 둥근 숫돌을 갖다가 실린더 내부 가공, 실린더 내부에 집어넣고 회전시켜서 내부를 가공하는 이러한 것을 정밀 가공이죠. 이것을 슈퍼 피니싱입니다. 추철과 같이 94번입니다. 추철과 같은 강하고 깨지기 쉬운 재료, 매진 재료라 그러죠. 이건 취성이 강한 재료예요. 취성 재료예요. 취성. 이런 재료를 저속으로 절삭할 때 생기는 칩은 취성 재료에 생기는 건 균열형 칩이에요. 균열형 칩. 칩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유동형 칩이죠. 유동형 칩의 형태가 연속적으로 나온다. 연속적으로 칩이 쭉 빠져나오고 두께가 일정한 연속적인 칩이 빠져나오는 형태. 칩이 연속적으로 빠져나오는. 이 바이트라 그러면은 이게 유동형 칩. 열단형 칩은 칩이 약간 둥글게 뭉쳐서 빠져나오는 건데 이 열단형 칩 같은 경우는 재질이 약간 무른 재질. 그럴 경우는 칩의 두께가 불일정하고 칩이 바이트에 달라붙으면서 나옵니다. 전단형 칩은 작게 찢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단이 되면서 빠져나오는 거. 부스러기처럼 전단이 되면서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전단형 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칩의 네 가지 형태는 균열형, 유동형, 열단형, 전단형 네 가지가 있다. 유동형입니다. 유동형. 따라서 이게 칩의 형태 중에서 이런 것도 알아둬야 돼요. 균열형 칩이 되겠습니다. 두께 50mm의 연강판을 아변 롤러를 통과시켜서 우리가 시험 자주 나오죠. 이것도 이 롤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지금 소재가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형태예요. 이거를 우리가 H0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이 두께를 H라고 하면은 H0하고 H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파율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율은 H0와 H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H0와 H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아파율. 아파율은 H0분의 H0 마이너스
H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H0는 아파율이라고 해서 H0가 여기서 50, H0는 50이고요. H는 40이에요. 그러니까 50분의 50 마이너스 40. 아파율이 크다는 얘기는 H가 크다는 거예요. 아파율이 H가 작고 H0가 크다는 거예요. H0가 H보다 크면 클수록 아파율이 커지는 거예요. 아파율이 크면 안 좋은 거예요. 잘 빠져나. 아파율이 크면 소재가 잘 빠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율을 따지는 H0는 H0 마이너스 H 곱하기 100이니까요. 풀면은 50분의 10이 돼서 5분의 1이 되니까 곱하기 100이 되죠. 5분의 1은 10분의 20이 되니까 아파율이 20이 되네요. 20%. 시험 잘 나옵니다. 아파율 문제, 쉬운 문제이면서도 시험에 잘 등재되니까 이거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 용접의 일반적인 장점으로 틀리는 것은 품질 검사가 쉽고 잔류용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재료가 절약되고 중량이 가벼워 품질 검사가 쉽고 잔류용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용접의 일반적인 장점. 재료가 절약되고 중량이 가벼워진다. 작업 공수가 감소한다. 용접은 어떤 장점이 있는 거예요? 품질 검사가 쉽고 잔류용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잔류용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용접이에요. 왜 그러냐면 용접은 고온의 열에 의해서 용융된 금속, 용융된 뭡니까? 이거를 용융된 금속을 모재에다 투입해야 하니까 모재하고 같이 녹아버리죠. 녹았다가 온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여기서 갑자기 급냉이 된다거나 냉각 조건이 잘못되면 잔류용력이 들어와요. 잔류. 발생하지 않는다가 틀렸죠. 재료가 절약되고 중량이 가벼워진다. 이것은 우리가 볼트 작업하고 같이 해요. 볼트는 무게가 무겁고 재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량이 무겁지만은 용접 비드만 들어간다 그러면은 중량이 가벼워진다는 거죠. 작업 공수가 감소해요. 볼트 여러 번 작업하는 것보다가 용접은 그냥 쭉 이렇게 용접해 나가는 것이 작업 시간이 빨라지고요. 시간 단축이 됩니다. 또 기밀성이 우수하고 이음 효율이 좋다. 용접을 하는 부분은 물이 새지 않죠. 또는 기체가 새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품질 검사가 쉽다는 말 틀렸고요. 어려워요. 어렵고 잔류용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96번에 1번이 틀렸어요. 프레스 가공에서 전단 가공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것도 시험 잘 나오죠. 전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힘을 줘가지고 자른다거나 자르는 방향으로 전단이란 말은 자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게 바로 전단은 뭐다? 자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트리밍 자르는 작업이 있죠. 블랭킹 잘라서 소재 부분을 우리가 블랭킹을 해서 쓰면은 블랭킹 소재와 남는 소재가 있죠. 그래서 쉐이빙은 깎아 나가는 트리밍도 깎아서 남는. 스위징은 쥐어짜다 이런 말이에요. 쥐어짜니까 압축 가공이나 이렇게 되죠. 쥐어짜다 맞나? 쥐어짜다. 따라서 스위징이 아닙니다. 압축 가공이 이쪽이 되죠. 전단 가공은 세 가지가 되는 거고. 주물사에서 가스 및 공기에 해당하는 기체가 통과하여 빠져나가는 성질은 통기성이 좋다 그러죠. 가스 공기가 잘 빠져나가는 거. 보온성은 온도 유지하는 거예요. 온도 유지. 내구성은 말 그래도 오랫동안 견디는 성질. 내구성이 좋다. 반복성은 뭐 어떤 하중 조건을
하중 조건을 고려하는 거죠. 고려하여 연속적으로 힘을 주기적으로 가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통기성은 공기나 바람이 잘 통하는 거죠. 따라서 98번에는 4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내화성, 주물사의 구분 내화성, 화학적으로 결합이 잘 안 되지 않는 거. 내화성이 좋아야 된다. 또 보온성, 통기성, 내구성 이런 것들. 선반 가공에서 직경 50mm, 길이 100mm 탄소 강제로 한 봉을 초경 바이트를 사용하여 일례 절삭 시 가공 시간은 몇 초인가? 선반 가공에서 가공 시간을 묻는 문제. T 이꼬르는 NS분의 L. 이게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요거는 타임, 시간이고요. 가공 시간은, 요건 회전수가 되고, S는 이송 속도라 그러죠. 이송 속도가 되고, L은 소재 아니면은 재료의 길이가 되겠죠. 길이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대입하면은 이게 선반 가공에서 회전수 N 이꼬르는 N을 구하려면은 우리가 속도 V를 알아야죠. 60분의 파이 dN 선반 가공에서요. 천분의 파이 dN으로 풀어야 되겠네요. 천분의 파이 d. 분당 회전수로 나오니까요. 회전수가. 가공 시간은 몇 초인가요? 시간은 또 몇 초인가요? 60 곱하기 천분의 파이 dN이 되네요. 초로 물었으니까 이 회전수 N은 절삭 속도가 나와 있네요. 절삭 속도가 나와 있네요. 만약 절삭 속도가 나오지 않다면 이걸 풀어야 됩니다. 직경 D에다가 지름 D에다가 회전수까지 곱해줘야 되는데 절삭 속도가 나와 있으니까 곱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절삭 속도는 이것만 고려하면 되겠죠. 150m/m이설 몇 초라고 했으니까 절삭 속도 V 고르는 150m/m이설 우리가 150m/60세카로 바꿔야 돼요. 초당으로 바꾸면은 60분의 150이 속도 V가 나와요. 그래서 회전수 N은 속도 V를 아니까요. V 고르는 60분의 파이 dN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주면 이 60 고려할 필요 없고요. 여기서 만약에. 그럼 1000분의 파이 dN으로 만약에 할 경우에는 속도 V는 1000분의 파이 dN에서 여기서 N이 중요하죠. N 이꼬르는 파이 D분의 1000V 파이 D분의 1000V를 통해 가지고 보는데 이미 알고 있는 값들이 파이 값하고 곱하기 지름 직경 D가 60mm니까 1000분의 60이 되니까 0.06이네요. 0.06분의 1000V 1000 곱하기 속도 V가 60분의 150 이렇게 해서 회전수 N을 여기서 구합니다. 따라서 1000분의 파이 dN에서 N을 구하니까 796 RPM이 나오네요. 얼마? 796 회전수 N이 796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회전수 796 곱하기 이송 속도가 0.2mm, 0.2mm면은 1000분의
1000분의 0.2가 되니까요. 이거는 0.0002가 되나요? 네, 0.000이네요. 0.0002. 그리고 길이가 100mm라고 했죠. 100mm는 1000분의 100이 되니까 0.1m가 되네요. 따라서 요거를 풀어주면 되겠어요. ns분의 l인데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RPM 회전수 n을 결정하기 위해서 속도 v에 관한 식을 이용해 가지고 풀어주는 이러한 관계들을 반드시 알아야만 문제가 풀립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요. t는 ns분의 l이라는, t는 ns분의 l이다. 침탄법에 의하여 경화층은 얇으나 경도가 크고 담금질이 필요 없으며 내식성 및 내마모성이 커서 고온에 또 변화되지 않지만은 담금질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담금질이 필요 없어요. 또 고온에도 변화되지 않지만은 처리 시간이 길고 생산비가 많이 든다. 경화층은 얇으나 경도가 크고, 경화층이 얇다는 것은 표면 경화 방법이죠. 얇다, 표면 경화, 담금질이나 이런 일반 열 처리가 아니라 표면 경화 방법 중에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식성, 내마모성이 크다 그랬어요. 이 표면 경화 방법에 질화법이라는 게 있죠. 이게 가장, 내식성과 내마모성이 가장 커요. 이게. 근데 이 내마모성이 가장 좋아요. 처리 기간이 길다는 것은 뭐 6시간 이상씩 이렇게 오랫동안 저걸 해야 돼. 그 뭐 고주파 경화법이나 하향 경화법 이런 것도 같은 내용인데, 질화법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질화법을 하면 열 처리가 필요하다 안 하다? 열 처리 불필요라는 말이 나오죠. 열 처리 불필요. 열 처리 불필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열 처리 불필요. 됐죠? 질화법. 100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